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벌써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죠? 서서히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부동산세법 기본서 과정을 출발하는데,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겠죠. 쉽다고 여유 부리지 마시고,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또 여러분이 모르면은 전국의 모든 분들이 다 어려운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출발하면 되겠죠. 우리가 요 부동산세법 기본서 과정은요, 우리가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1, 2월 달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해서 나눠 가지고 1월, 2월 과정에 한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3, 4월 과정에 우리가 좀 더 깊숙한 거 나가고,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할까 하는데 괜찮겠어요? 뭐 진도가 요 책이 요만큼 분량이라고 그래서 1, 2월 달에 다 하고 힘들게, 그 다음 3, 4월에 지루하게 한 번 더 하고 이러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솎아가지고 1, 2월 달에는 좀 편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위주로 나가고, 그 다음 3, 4월 과정에서는 이제 어려운 거, 심화 과정에 대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하면은 소화하시기가 좀 괜찮으실 거예요. 1월 달부터 난 1월부터 열심히 할 거다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만만한 세법에서조차 힘들면은 나머지 과목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1, 2월 달과 3, 4월 달 과정 이렇게 수준을 좀 달리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편하게. 근데 다 수준을 나눠서 한다 하지만 결국 수준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꺼번에 많은 걸 소화하기 힘든 분량이니까, 세법만 여러분이 가지고 시험 본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죽어라 하고 파들죠. 근데 여러분이 세법을 너무나 만만히 생각하시니까 강의도 만만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부할 때 적응이 되니까. 자,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히 본다면요, 우리가 오늘부터 배워야 될 게 뭐죠? 세법이 되겠죠. 세법. 세법 중에서도 우리가 일부에 관한 것, 무엇에 관한 것? 일부 부동산에 관련된 것.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죠? 부동산 세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세법 이만큼 중에서 분량이 요만큼,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럼 세법이라는 것은 뭐냐? 글자 그대로 세금과 관련된 법규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는 세금이란 용어를 쓰지만 공부할 때는 세금 조금 수준 떨어지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조세라는 표현을 하겠죠. 따라서 맨 처음에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세법과 관련된 용어를 총정리하는 단원이죠. 그걸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 조세총론이라 얘기하죠. 이 조세총론은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 쉬워서 노후, 앞으로 배워야 될 세금과 관련된 용어를 먼저 익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맨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제일 넓죠. 이 안에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단원을 우리가 뭐라고 공부합니까? 조세총론. 요건 몇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가 되는데, 용어는 앞에 걸 다 배워야 되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용어 설명 위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조세. 조세라는 것은 세금을 얘기하는데, 세금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 세금이라 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의 용어부터 배워야 되겠죠. 세금이라는 것은 첫째, 누가 걷느냐? 누가 걷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다는 얘기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왜 걷느냐? 여러분, 가정이 있다 그러면 가정을 꾸려나갈 돈이 필요하겠죠. 한 국가를 운영하면은 국가를 운영할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국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는데 걷는 용도가 뭐냐? 글자 그대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나라 살림에 쓰기 위한 재정적 수입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살림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걷는 게 세금이다. 그러면 어떻게 걷느냐? 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돼 있죠. 법에 의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세금 내고 저런 사람은 저런 세금 내라 해서 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여기서 자라는 것은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법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라 살림 수입을 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걷는데 중요한 것은 요거죠.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걷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급부라는 건 보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세금은 보상이 있다 없다? 없다. 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요거에 대한 세금은 내라. 이것이 반대급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납부할 때는 금전급부가 원칙이 된다. 즉 세금은 뭘로 내야 된다? 돈으로 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조세에 대한 정의다. 이 5개를 알게 되면은 조세 총론에서 30%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걸 간단히 요약을 해봤어요. 한번 해볼까요? 조세라는 것은 누가 걷는다? 그렇죠.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과세권자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과세권자, 과세 주체다 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럼 둘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길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세금 내지 난리 납니다. 세금 걷는 사람은 둘뿐이 없죠. 나라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국세가 되고,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뭐가 되죠? 지방세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하실 때는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요 분류하는 것, 국세, 지방세 해당하는 것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박스로 나와요. 박스로 나오고 세금의 종류를 다 나열합니다. 한 10몇 개 나열하고 다음 중 국세에 해당하는 건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세법 문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뭐에 해당하는 거, 뭐에 해당하는 게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건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텐데, 국세다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을 해봐요. 등치가 크다 그러면 누가 먹어요? 먹는다는 표현 아침부터 하면 안 되는데 요건 국세가 되는 거고요. 좀 짜잘하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준다는 얘기죠. 2018년 현재 요 비율이 8대2 정도 됩니다. 국가가 8 정도 가져가요, 세금의 전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2 정도 갑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이 적겠죠. 그래서 2018년 개정안 중에 들어간 게 요 비율을 6대4 정도로 나눠주자.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도로도 깔고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해야 될 것도 방치하고 이러니까. 그렇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 대표적인 것 어떤 것들이 있느냐? 등치 큰 거 우리 한번 간단히 보면요, 소득세라는 거 우리가 배울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법인세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먼저 설명을 하고 교재에서 밑줄치기 연습을 또 한번 해드릴게요. 간단히 보세요. 소득세, 법인세가 있고요,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제일 기본적인 것. 그 다음 여러분 좋아하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겠죠. 상속 안 좋아요? 증여 안 좋아요? 그냥 받기만 하면 땡큐죠. 자 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세. 여러분 서류 띨라고 그러면 꼭 뭐가 붙어요? 수입인지 붙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해서 인지세 정도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앞으로 친해져야 될 농어촌 특별세 정도가 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요 정도 선을 알아두면 되겠죠. 그럼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되죠? 지방세가 되는데, 지방세 중에서는 제일 먼저 신경 쓸 게 뭐가 있죠? 취득세. 그 다음 뭐가 있죠? 등록면허세.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재산세.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역자원 시설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지방자가 들어간 것 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것, 국세 하나 더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것, 종합부동산세가 하나 빠졌네요. 이 중에서 국세가 많고 지방세가 많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건 국세 중에서 뭐 소득세법, 그 중에서도 뭘 배우죠? 양도소득세법 배우고, 그 다음 종부세 배우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 날 때 농특세 같은 거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요약해 드린다 그러면 국세 중에선 소득세법, 종부세법,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요거 위주로 친해지면 되죠. 그럼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가 있죠, 등록면허세가 있죠, 재산세 정도.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다 그러면 이제 지방교육세랑 친해지면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해서 맨 먼저 시험에 가끔 나오지만은 국세와 지방세 분류하는 것, 요걸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죠. 공부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게 다예요. 자, 해서 제일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구나. 그 다음 두 번째, 경비에 충당할 재정적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요거는 용도가 어떤 거냐에 따라, 즉 어떤 경비에 충당하냐 이거죠. 하나는 일반 경비에 충당한다. 그럼 뭐예요? 아무데나 쓸 목적이에요. 특별히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통세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특정 경비는 정해진 경비에만 써야 돼요. 다른 용도는 쓸 수 없어요. 이런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목적세라 얘기하더라. 해서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은 목적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가 되죠? 보통세가 되는데,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예요? 보통세가 됩니다. 그럼 목적세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건 또 특별히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름 자체에 용도가 나와 있어요. 이름 자체에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요거랑 친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다 그러면 요 세금은 걷어서 어디에만 써야 되죠? 그렇죠.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도 목적세예요. 이름 자체에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지방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써야 돼요? 지방교육시설 기반확충에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이라는 것은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느냐,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죠. 얘도 시험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보통세, 목적세 박스에 넣어놔요. 그럼 한 10몇 개 줘요. 그리고 다음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건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세법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오면 시험엔 뻔하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것뿐이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둘 중에 하나다.
예를 들면은 요것도 1, 2, 3, 4 쓰고 요거 5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일단 몇 번이죠? 대단해요. 그럼 문제가 뭐죠? 문제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가죠. 항상 문제는 부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목적세인 것은 이렇게 출제도 되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죠. 보통세가 아닌 것은 또는 성격을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누구 봐요? 배우자 결혼 안 했죠? 그럼 저기 이성 친구 뭘 봐요? 그렇게 먼저 얘기하면 대답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뭘 봐요? 괜찮아, 우리끼리 뭐 다 본성 다 드러났는데 뭐 새삼스럽게 뭘 봐요? 거기서 저분이 왜 그러셔? 저분이 뭘 왜 자꾸 그러셔? 얼굴 봐요. 우린 대화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새해부터. 그죠? 그러니까 성격. 꼭 성격을 물어봐요. 그래서 얘를 1, 2, 3, 4 쓰고 얘를 5를 쓰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얼굴 보지 말아요. 저분이 할 걸 다 해놓으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속마음은 아니지, 그치? 속마음은 성격이죠. 그래도 아니래요. 여기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이 정도 어필을 했으면은 좀 바꿔줘야 되는데 고집들이 너무 세시는 것 같아. 그래서 세법은 이거예요. 요 두 가지를 갖다 공부하는 게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시험에는요 많은 것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많은 걸 공부하고 적은 거 공부하고 섞어 놓으면은 그놈이 그놈 같아. 어디서 많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세법 공부하실 때는 둘 중에서 대부분의 거 보통세다. 그럼 보통세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중에 일부가 목적세다. 그럼 목적세 몇 개만 간단히 공부하면 되겠죠. 이걸 다 공부했다간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이 두 가지 나오는 거 다 외워버리지. 처음이니까. 그럼 막 외우지 하고 했다가 시험 문제에 이걸 섞어서 내면 다 이름들을 내가 공부했던 거예요. 공부했던 건데 이놈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두 개짜리는 많은 것들은 외우지 마시고 그 중에서 특출나게 몇 개만 나온 것만 공부하시면 좀 낫겠죠. 그래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우리가 걷는 것을 세금이라 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과세요건이 나오죠. 그럼 법률 과세요건은 항상 내 맘대로가 아니죠. 주관적이 아닙니다. 법률에 근거로 해서 법률에 나오는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걷는데 중요한 게 바로 과세요건이죠.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에 틀림없이 몇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몇 문제 나온다 그러면 막 여기다 밑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과세요건은 과세요건인데 어디서 나오느냐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나면서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과세요건의 네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첫째, 과세라는 말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얘기하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첫째, 누구한테 걷어야 되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납세 의무자라 얘기하죠.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다만 취득세에서 나올지 재산세에서 나올지 몰라서 그런 거죠. 항상 세금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상대방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세금을 물리는 거죠.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물건, 그 물건을 뭐라고 그러냐? 과세 대상이라 얘기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을 얘기하죠. 이걸 다른 말로 과세 객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그럼 객체다 그러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느냐,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느냐? 물건 과세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짜리를 세금 계산해야 되느냐? 세금 계산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되는 금액이 얼마냐, 또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무게라든가 부피라든가 있지만은 오늘은 먼저 가액부터 먼저 공부하면 되죠. 얼마짜리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 숫자 나오는 거. 그럼 도대체 몇 프로 세금 내야 되느냐,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세율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법률에 요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럼 과세 요건은 첫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납세 의무자.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대상. 얼마짜리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표준. 몇 프로 세금 내야 되느냐? 세율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 네 가지는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첫날이라서 첫 시간에, 첫날 첫 시간에는 세법의 본때를 보여주자 해서 어려운 걸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조만간 기절해도 내가 이해는 해요.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상성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란 얘기죠.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아니죠. 너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살고 있으니까 돈 내라 이거죠. 너 이만큼 땅덩어리 안에서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 이거죠. 보상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 한 국가가 될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되죠? 가정이 되죠. 가정에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다가 내죠.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부인한테, 이 표정들은 다 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럼 부인한테 이 월급 안 갖다 줘요? 그죠? 그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걸 세금이에요.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바깥분한테 아무 소리 조건 걸지 마.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내 땅덩어리에 사니까 너 버는 거 다 내. 이게 바로 보상성이 없다는 얘기죠. 어느 강 큰 남자가 나 이번에 월급 벌어왔으니까 뭐 해줘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은 바로 국가를 뜻하는 거예요. 내 땅덩어리 들어왔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큰 소리 치세요. 여러분 땅덩어리예요. 내 땅덩어리에 네가 들어와 사니까 조건 없이 돈 갖고 와라 이게. 많이 낼수록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이 늦게 들어오면 너 몇 시 이후에 들어오면은 너 용돈을 막 깎을 거야. 왜? 여러분이 국가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파워가 있으신 거죠. 남자분들은 참 짠한 거예요. 그죠? 해주고도 밥도 못 먹고 이럴 때가 있죠. 보상성이 없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금전급부다.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돈으로 내야 되죠. 그래야 국가가 어떻게 돼요? 국가가 그 돈 가지고 예산 집행해서 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뒤에서 좀 나오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물건으로도 받죠. 이렇게 물건 받아가지고 이걸 처분해서 돈 생겨갖고 예산 집행하죠. 그러니까 번거롭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금은 물건 내지 말고 무엇으로 내라? 돈으로 내란 얘기죠. 또 한번 여러분 가정적으로 얘기해 보면 바깥분이 나가가지고 물건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월급 대신에 물건으로 받아서 밥솥 공장에 다니시는데 돈이 없다고 밥솥을 갖다가 50개를 받아왔어요.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명절 때 돼서 뭐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자금이 유동성이 없어요. 그래갖고 갖고 있던 물건을 팔라고 막 했습니다. 그럴 때 저도 밥솥 하나 산 게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제자가 그걸 갖다 하도 사달라고 그래갖고. 그럼 뭐예요? 물건으로 받아오면 승질 나요 안 나요? 이걸 또 팔라고 그러면 정상가보다 싸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팔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손해보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여러분 마음이야. 그럼 여러분은
바깥분한테 뭐라 그러면 돼요? 앞으로 이런 물건 받아오지 마. 아예 돈으로 바꿔 갖고 와. 해서 원칙은 금전납부가 원칙이 된다는 것. 근데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기업도 돈이 모자라면 보너스는 줘야 되겠는데 물건으로 줄 수밖에 없죠. 이래서 예외로 뭐가 있습니까? 물건 납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칙은 예예요. 예외로 돈이 없으면 물납도 허용을 한다. 근데 물납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 가지는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뭐가 있냐? 재산세 중에서 물납이 있습니다. 요건 재산세. 그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물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세는 상속세뿐이 없어요. 지방세는 재산세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는 여러분 상속세법 배워요? 안 배워요. 그냥 상속세 기본적인 경우만 배우는 거죠. 따라서 얘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납 중에서 유일하게 물납을 허용한 것이 뭐가 되죠? 재산세. 그죠? 혼자 튀죠. 모든 국세 지방세 중에서 물건 납부 허용되는 건 재산세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튀니까 시험에 중요하겠죠. 그런데 2017년에 나왔으니까 이번에 물납은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강조하니까 막 밑줄 치고 난리가 나셨어요. 속으로는 이거 어떡하지? 이따가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물납은 재산세만 사용하고 있는데 2017년에 물납이 재산세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18년에는 연속 출제가 힘들다는 것. 다만 이제 여기에서 분납이 있는데 분납에 관한 것은 가능성이 있겠죠. 자, 해서 일단 여기까지가 조세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조세라는 이름에 대한 해석이 이만큼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관한 것만 공부하면 벌써 몇 가지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엑기스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조금 도움들이 될 거란 얘기죠. 자, 한번 해보죠. 조세.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밑줄 치면서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21쪽 나와 있습니다. 몇 쪽? 21쪽 나와 있죠. 거기엔 다른 거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특징이라고 나와 있고 굵은 글씨 나오죠. 요것만 밑줄 하시면 돼요. 그것만 잘하시면 바로 그게 요 내용입니다. 자, 특징 1번 밑줄.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 요걸 무슨 주체라고 그러죠? 과세주체 또는 과세권자라 얘기하죠. 둘 뿐이 없습니다. 어디와 어디가 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조세는 경비 충당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죠. 경비라는 것은 나라 운영 살림을 얘기하는데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뒤에서 나옵니다.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면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보통세.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뭐가 되죠? 목적세.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굵은 것만 밑줄 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동그라미 과세요건. 과세요건은 항상 법률에 근거한다고 그랬죠. 그럼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 개인 또는 누가 되는 거죠? 법인에 부과한다. 그럼 이러한 과세요건은 밑에 참고하기에 과세요건이라고 나와 있죠? 과세요건 4개 밑줄만 치면 되죠. 1번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납세의무자.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대상.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표준. 몇 프로 내야 됩니까? 세율. 4가지가 과세요건입니다. 무조건 친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몇 문제가 이번 시험에 꼭 출제가 되니까. 왜냐하면 모든 조세에서 그러죠. 취득세도 납세의무자 이것들 다 배우고, 재산세에서 다 배우고, 등록면허세 배우고, 종부세 배우고 다 하니까는 돌아가면서 출제될 수밖에 없죠. 이 과세요건이 사실상 세법의 심장이나 똑같은 거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조세는 반대
납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와 똑같은 게 옆에 5번에 나왔습니다.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수입을 말한다.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죠. 보상도 없고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번 원칙. 뭘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우리가 금전 납부고요.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일부부터 보세요.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2017년에 나왔던 건 뭡니까? 2017년에는 물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항상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 찾으라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거기 핵심 클릭에 보면 분할납부와 물납이라고 나와 있죠. 분할납부는 어떨 때 분할납부라는 게 안 나와 있죠. 거기다 하나 써놓을까요? 1번 분할납부 두 번째 줄에 말한다 옆에 빈칸이 있죠. 분할납부는 재산세 받아쓰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양도소득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해서 분할납부는 일단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분할납부. 분할이라는 건 나눠내는 거죠. 몇 번에 나눠내는 걸까요? 두 번에 나눠냅니다. 세 번도 아니에요. 두 번에 나눠낸다는 것. 그 다음 물납은 거기 나왔네요. 두 번째 줄에 현행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지방세 중에서는 무엇만? 재산세만. 국세 중에서 무엇만? 상속세만. 이렇게 물납이 가능하고 분납은 이런 게 있더라. 이게 바로 여러 문제가 항상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조세라는 것은 이렇게 써가지고 공부하시면 조금 나실 거예요. 나중에 프린트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조세의 분류가 또다시 복습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 갖고도 1시간 때웁니다. 그죠? 자, 거기에 보면 1번 과세주체 동그라미. 과세주체에 따른 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보는 순간 기절합니다. 그 내용이 24쪽에 한 페이지에 다 나왔는데 보는 순간에 기절하죠. 그래서 오른쪽 체계도가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국세가 내국세라는 게 있고 관세가 있는데 내국세 중에서 보통세, 목적세 나와 있죠. 그것만 아시면 끝나요. 국세는. 자, 우리가 많이 나왔던 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우리 첫날이니까 용어 한번 알아두시죠. 개별소비세는 뭐냐 하면은요, 혹시나 예전에 요거 들어보셨나요? 특소세라고. 특별소비세.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치품에 대해서 세율이 높은 세금이 특별소비세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개별소비세. 안 쓰셔도 되는데. 개별소비세는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 그럼 사치용품. 뭐 골프채라든가요. 수입 골프채. 아니면은 주변에서 본다면은 자동차. 자동차가 뭐예요? 항상 때 되면 이제 1, 2년 있다가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현수막이 자동차 대리점 앞에 붙죠.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차가 안 팔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수 경기 올리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죠. 그 세금이 뭐죠? 개별 소비세죠.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꼴입니다. 몇 년에 한 번 꼴 반복이 되는데 현수막을 걸어놔요. 대리점에다. 개별 소비세 6월 말까지 인하. 이때가 차사기 적기다. 뭐 이런 거 홍보하죠. 개별 소비세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개별 소비세를 내리면 차값이 떨어지죠. 뭐 한 경차 같으면 한 50만 원,
뭐 중대형이다 그러면 한 200만 원까지는 절세가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좀 팔아요. 판 다음에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 뜸합니다. 몇 년 간격으로 이래요. 지금 우리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나쁘니까 조만간 또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 정책이 한번 나오겠죠. 차 사라고. 그게 이제 한 상반기쯤에 거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개별 소비세고, 주세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어디에 붙는 세금?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인지세, 증권거래세, 요게 국세의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요게 다 국세더라. 국세더라. 그럼 여기에 안 써 있는 건 다 뭐가 돼요? 지방세. 지방세는 특히 지방자가 들어가거나 지역자가 들어가면 다 지방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억지로 오늘 외우시지 말고 그냥 눈으로 보셔요. 시험 때까지. 그러시면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럼 땡큐죠 뭐.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지방세가 나왔는데 국세를 공부했으면 지방세는 따로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여러분이 신경 쓰면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 네 가지만 이름만 친해지세요. 뒤로 넘어가서 어이구 26쪽까지 읽다 보면 기절합니다. 절대 안 보셔도 됩니다. 27쪽에 핵심 박스 나와 있죠. 핵심 클릭. 거기에도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는 도세냐 시군세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약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은 지방세 끝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지방세도 특별히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국세만 읽으면 나머진 지방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쪽 2번에 보면은 조세의 밑줄 사용 목적, 요게 나왔죠. 두 번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책 뒤에 나온 걸 다 설명을 먼저 한 거예요. 사용 목적에 따라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목적세, 정해져 있지 않으면 뭐가 되죠? 보통세다. 이거 나온 거예요. 보통세다 그랬으면 의 첫째 줄에 밑줄 치세요. 일반적인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 조달, 요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 일반 경비. 그러니까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는 걸 보통세라고 그러고, 요건 뭐예요? 정해졌으니까 무슨 경비가 되는 거죠? 특정 경비라고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특정 경비라는 용어가 나오죠. 특정 경비가 나온다는 것은 용어가 뭐예요?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여기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뭐가 되죠? 목적세가 되더라. 볼까요? 보통세의 됐고요. 세목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이 보통세가 되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뒤에 보면은 목적세가 있습니다. 밑줄 하나 쳐보죠. 의는 밑줄. 특정 경비 충당 목적에 한하여. 28쪽 맨 위에 목적세 첫째 줄. 무슨 경비 목적이에요? 특정 경비 충당 목적이다. 여기에는 괄호 2번에 세목 1번 국세 중에서 몇 개가 나왔죠? 3개. 자, 첫째 교육세다 그랬으면 용도가 어디에만 써야 돼요? 교육. 교통에너지 환경세 걷어서 거기에다만.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걷어서 거기에다만. 그러니까 국세면서 목적세는 3개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면서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교육세가 나오면 국세고, 지방교육세가 나오면 뭐가 되죠? 지방세가 됩니다. 얘가 시험엔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해볼까요? 목적세가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 있죠. 그럼 목적세 해봐야 몇 개예요? 5개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걸 섞어 넣는 거예요. 섞어 놓고선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국세면서 목적세인 것은 몇 개인가? 지방세면서 목적세는 몇 개인가?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아니 답을 가르쳐 드릴게. 지방세면서 목적세는 절대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지방세는 이름에 다 나오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건 정해져 있죠. 목적세가 2개 있더라. 지방세는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국세만 공부하면 3개가 있죠. 뭐가 있어요? 3개가?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뭐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좀 어렵겠죠? 국세면서 목적세인 것은 어려운 것 같죠? 그래요. 뭔들 안 어렵겠습니까? 해서 국세면서 목적세. 과거에 그런 식으로 나왔다. 다만 지방세면서 목적세인 것은 출제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름 자체에 지방자가 나오니까 지역자가 나오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박스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알면 끝이니까. 박스는 그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인데 이 목적세는 세세한 설명은 특별히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그건 뭐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교통시설, 에너지시설 기반 확충, 그죠?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한 것들. 그 내용들을 써놓은 거예요. 읽어보시면 다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조세의 밑줄 전가유무. 조세 전가유무라는 것은 체크하세요. 요것은 요번 과정에서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중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고 X하면 큰일 납니다.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뭔 말을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는 공식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자, 공식이 뭐가 있느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럼 뭐가 나오느냐? 산출세액이 나오죠. 이 공식은 시험 볼 때까지 또 사회 실무에서도 이건 무조건 친해져야 됩니다. 세금을 산출하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모든 세금은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득세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계산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끔 틀려서 그렇지. 그래서 공식 한번 해보죠. 시작. 과세표준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그러면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냐? 아까 과세요건에서 배웠죠. 과세표준이라는 건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뭐라고 그러냐? 과세표준. 그러니까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금액, 기준금액, 이걸 과세표준 또는 과표라고 얘기하죠. 그럼 과표가 금액으로 나왔다. 그럼 세율은 항상 퍼센트로 나옵니다.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종가세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종가세.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예요. 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다 금액 곱하기 몇 프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 과세표준이 건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건수가 있고 부피가 있고 있을 때가 있지만 오늘 1월 달에는 건수만 먼저 공부할게요. 시험에 중요하니까. 건수라는 것은 한 건이냐 두 건이냐 수량이 되는 거죠. 여기 나올 때는 세율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수는 세율이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한 건당 세금이 얼마가 되죠? 6,000원. 한 건당 얼마? 6,000원. 이렇게 건수가 나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종량세라고 얘기하죠. 요건 쓰레기 종량봉투 생각해도 괜찮겠죠? 5리터짜리 있고 10리터짜리 있고 5리터짜리 5리터짜리다 부피 면적이 되죠? 요거는 한 장당 얼마죠? 나 모르는데 괜히 이걸로 예를 들어서 5리터짜리 한 장당 사보셨나? 뭐 10장씩 사잖아요. 표정이 100리터는 사야지 이런 거이 5리터짜리가 하나당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조사해 볼게요. 500원이다.
그럼 5리터짜리 한 장당 500원이면 결국 세금도 얼마란 얘기죠? 500원이란 얘기죠. 이렇게 금액으로 하면은 종가세라 얘기하고, 수량이라든가 건수라든가 면적, 부피로 계산하면은 세금이 원으로 나옵니다. 금액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퍼센트로 나올 때는 금액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량으로 나왔을 때는 금액이 정해서 나오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퍼센트로 나오는 세율을 정률세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금액으로 나왔어. 금액이 정해져 있죠.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액세율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요건 아직 몰라도 됩니다. 그냥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의 공식이 있는데,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나올 때 있고 수량으로 나올 때 있더라. 금액으로 나올 때 계산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종가세. 가격으로 나온다 그래서 종가세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수량으로 나온다 그래서 뭐가 되죠? 종량세라 얘기하더라.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해서 한 번은 용어를 배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1번 종가세와 정률세 이렇게 나와 있죠. 종가세 및 정률세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요거죠. 의 나왔죠. 여기죠. 금액으로 나오면 종가세고요. 금액으로 나올 땐 세율이 항상 퍼센트로 나온다고 그랬죠. 퍼센트로 나오니까 무슨 세율? 정률세율. 여기 줄여서 뭐라고 돼 있죠? 정률세가 그거예요. 금액으로 나오니까 종가세고, 금액으로 나오면 세율이 퍼센트로 나오니까 뭐가 되죠? 정률세율이라 하더라. 그 다음 그 옆에 나와 있죠. 자, 세목은 어떤 게 있느냐? 대부분의 게 종가세니까 특별히 밑줄 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종량세 보죠. 의, 괄호 1번. 과세표준이 수량이나 면적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종량세. 종량세는 세율이 퍼센트가 아니라 뭐로 나온다고 그랬죠? 금액으로 나오죠. 6,000원. 금액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정액세율이라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 많으니까 공부하지 마시고요. 정량세는 적어요. 세목 1번의 국세 중에서 밑줄 인지세. 요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서류 띌 때 뭐예요? 하나 얘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주민등록 등본을 띱니다. 한 통당 얼마죠? 죄송합니다. 미리 뛸 시간적 여유를 준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럴 때 옛날에는 우표 같은 거 붙였잖아요. 요즘 도장으로 대체하고 그러죠. 그럼 하나당 400원이다 그랬으면은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인지세 개념이 되죠. 수입인지 붙이는 게 인지세 개념이죠. 또 모르면은 운전면허 갈 때 작성한 다음에 인치사다 붙이죠. 한번 떨어졌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정신없이 뛰어가는 사람은 100% 떨어진 사람들이 빨리 가 수입인지 또 사서 붙이려고. 그런 게 다 인지세 개념이 되겠죠. 많이들 떨어져 보셨나 봐요. 요때 호응이 제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면허세. 인지세보다도 등록면허세 별 표시하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미리 설명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중에서 변경등기, 말소등기 등 요럴 때만 종량세. 그러면 바로 위에 보니까 바로 위에 종가세 보면은 괄호 2번 세목란에 동그라미 2번 지방세 밑줄 등록면허세 거기도 있죠. 그럼 등록면허세가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는데 대부분이 종가세라고 그랬죠. 그럼 등록면허세 중에서는 종량세가 중요한 부분이란 얘기죠. 따라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는데, 종량세는 대부분이 종가세고, 종량세로 되는 건 거기 있는 거 일단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변경등기, 말소등기는 밑에다 하나 더 써놓으세요. 변경등기, 말소등기는 종량세,
한 건당 6,000원이다. 미리 공부합니다. 뒤에서 배울 건데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설명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대부분이 종가세입니다. 종량세를 적용할 때는 일단 2개, 4개가 있는데 일단 2개부터 합니다. 변경등기, 말소등기는 건당 얼마가 되죠? 6,000원. 이게 바로 종량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금방 설명했죠. 건수 한 건이다. 그러면 건당 얼마라고 그랬죠? 6,000원. 요건 어디에서 위주로 공부한다고 그랬습니까? 등록 면허세 중에서 무슨 등기일 때? 변경 등기와 말소 등기. 나중에 등록 면허세에서 4개를 배울 거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2개만 먼저 합니다. 변경 등기, 말소 등기는 건당 세금이 얼마다? 6,000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나와 있습니다. 과세 물건의 귀속 여부에 따른 건 간단히 봅니다. 인세와 물세가 있는데 요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면 인세라고 그래요. 사람은 필요 없어요.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면 뭐라고 그러죠? 물세라 얘기하더라. 그러면 국세 중에선 대부분이 다 인세예요. 대부분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다 뭐가 됩니까? 인세, 사람에 대한 것들. 그러면 인세는 너무나 많으니까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세만 알아두시죠. 물세. 자, 여기다 써드릴게. 인세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국세니까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다 인세가 됩니다. 그러면 물세는 국세 중에서 뭐가 있느냐 그러면 부가가치세. 이건 과거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몰라도 돼요. 부가가치세가 뭐죠? 상식. 여러분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에 대해서 10% 붙는 세금이 뭐가 되죠? 부가가치세가 되죠. 그죠? 여러분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에 대해서 붙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물건에 대해서 무조건 붙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대부분이 인세지만 부가가치세만 물세라는 것.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인세, 물세는. 얘는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얘는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우리는 시험에 공인중개사는 요겁니다. 재산세, 요거죠. 재산세가 양다리 걸쳤습니다. 재산세 중에서 토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봅니다. 땅이야?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유한 땅이냐. 따라서 토지분 재산세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요것 인세라고 합니다. 땅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주변에 그러잖아요. 저기 땅이 농지가 있고 그래. 저거 누구네 땅이야? 그죠? 저거 땅이야? 이런 사람 없죠. 누구네 땅이야? 그러니까 인세 개념이 되죠. 그러면 재산세 중에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저희 가니까 집이 큰 집이 있어요. 저 물건, 저 집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게 재산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니까 물세 개념이 되지만 토지에 대한 것만큼은 사람에 대한 것 뭐가 되죠? 인세. 그게 포인트, 그것만 밑줄 쳐주면 돼요. 해서 인세 세목 동그라미 2번에 재산세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분의 하남. 요건 나중에 재산세 배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할 겁니다. 재산세 부과되는 물건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 중에서 땅에 대한 것만큼은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된다. 뭐라고 그러죠? 인세. 나머지 재산에 대한 건 물건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뭐라고 그러죠? 물세. 그래서 물세 괄호 2번에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양다리 걸쳤다. 토지분에 대한 건 뭐에 되죠? 인세. 토지를 제외한 건 뭐가 되죠? 물세다. 이렇게 나누게 된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6번에 관한 것은 자,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요, 요 내용 하나 갖고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됐죠. 이번 50분 내내 요 개념이에요, 개념. 요것만 알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이 많은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했던 거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가 이해가세요? 저렇게 공부하시면 좀 편합니다. 써갖고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 책 보고 밑줄 하느니 저렇게 정리해 두면은 조금 여러 개가 날 겁니다. 처음에. 나중에 보면 요약집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나가기 전에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